산은 상터다, 일터다, 쉼터다. 산에서 소득과 보람을 얻는 길을 안내하는 한국산림아카데미 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산림녹화 50년의 산 증인이자 산림학의 권위자이신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이경준 명예교수님, 그리고 산림녹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장이신 이경준 교수님과 한국산림정책연구회 윤연균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산림정책연구회 윤연균 회장님, 이렇게 우리나라에 훌륭한 산림녹화 기록물들도 많고 산림녹화에 기여하신 훌륭한 위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공헌자들, 어른들이 계셨기에 네. 우리나라에 지금 푸른 산이 있죠. 네, 윤영균 산림정책연구회 회장님,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의 산림녹화 어른들, 공헌자들이 계신데 이렇게 성공적인 산림녹화의 국내 파급 효과는 무엇일까요? 네. 먼저 우리나라 산림녹화 사업이 언제 그러면 성공적으로 끝을 났느냐 네. 하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50년대, 60년대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 성과는 그렇게 크지를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1973년부터 시작한 게 제1차 치산녹화 사업이에요. 네. 당초에는 그게 이제 10년 계획이었지만은 6년 만에 4년을 앞당겨서 마칠 수가 있었고요. 네. 바로 또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10년 계획이지만 1년을 앞당겨 갖고 1987년도에 끝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치산녹화 사업은 1차, 2차 거쳐갖고 15년 동안 추진한 사업입니다. 네. 15년 만에. 15년 만에 87년에 이제 끝이 났죠. 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할 수 있었던 일이 산지 자원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치산 녹화를 바탕으로 해서 네. 이제는 산지를 좀 자원화해야 되겠다. 네.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게 산지 자원화 계획. 산지 자원화 계획. 예, 그것도 네. 이제 10년 계획이었고요. 네, 이것도. 네. 또 그 단계를 지나갖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산림을 경영해야 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단계로 네. 또 바뀌고, 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산림 복지 정책이고, 우리가 산림 복지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울창하게 잘 갖고 있고, 네. 그것도 자원화하고 경영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국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이렇게 변천을 해온 게 네. 지난 50년의 역사예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사람들이 치산 녹화가 완성이 됐다 그러지만 네. 그거를 국민들에게 알릴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래갖고 했던 게 네. 1992년에 네. 뭔가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제 치산 녹화를 완료했습니다라는 것을 네. 알려주기 위해서 네. 뭔가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1992년 네. 4월 5일 식목일 때 네. 광릉에다가 네. 국토 녹화를 완수했습니다 하는 네. 기념탑을 만든 거죠. 그건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당시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께서 네. 식목일 행사를 하면서 네. 산림청에서 준비한 국토 녹화 기념탑 제막식을 광릉에서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그걸로 인해서 네. 이제 국토 녹화 사업은 완수했다라는 네. 이제 상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국토 녹화를 완수한 것을 네. 산지 자원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산림 복지 시대를 할 수가 있던 게 네. 바로 녹화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이제 확대 발전할 수가 있다고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겠지만 과거에 뭐 60년대, 70년대에 해마다 홍수가 나고 또 해마다 가뭄이 들어서 이제 논농사를 못 짓게 네. 되는 그런 기억들을 많이 갖고 네. 계신데, 이게 다 녹화를 완성했기 때문에 네. 이제 홍수와 가뭄도 네. 거의 사라질 정도로 네. 이제 자연현상도 좀 바뀌게 되는 네.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현 세대도 그렇지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과거 우리가 한반도를 금수강산이라고 했는데 네. 이런
울창한 살림을 후세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도 네. 우리 살림녹화 덕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들죠. 그래요. 우리 선배들, 네. 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네. 노력으로, 네. 희생으로 얻어진 아름다운 금수강산. 그렇죠.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국내 효과는 네. 이렇게 알아봤고요. 제가 오늘 또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치산녹화, 산림자원화 계획, 예. 지속경영한 산림경영화 경영? 계획, 네, 그다음 산림. 이제는 산림복지시대.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네. 지금 산림복지시대에 살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여러 선배님들, 부모님들, 여러 어른들의 희생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의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산림녹화의 국제적인 파급 효과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국제적인 파급 효과라 그러면은요. 먼저 우리가 사실은 그 6.25 전쟁 후에 네. 그 당시에는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를 거치면서 녹화 사업을 많이 추진했지만 네. 당시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 사업을 제대로 실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우리가 미국이나 독일 또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원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스스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물론 이제 70년대 우리 스스로 또 치산 녹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제 우리는 7,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흔히 민주화도 달성했고 경제 산업화도 달성을 했고 치산 녹화도 완수를 했거든요. 이 기저에는, 이 바탕에는 네.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원조 받은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는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우리가 외국에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거든요. 네, 우리가 경제 발전했고 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토 녹화를 완수한 것도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것도 네.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산림녹화 기술을 또 외국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고, 사실은 지금 아직도 많은 개발도상 국가가 우리가 6, 70년대 겪었던 홍수와 가뭄 그런 것 때문에 농사도 제대로 못 짓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네. 개발도상 국가는 뭐 아직 우리가 없죠. 동남아시아 국가, 또 아프리카, 또 남아메리카 이런 세계에 많은 개도국들이 있는데, 네.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경험 또 네. 우리의 기술을 그분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네, 되는 네.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 뭐 K-팝, K-컬처 하는데 네. 우리나라 K-살림 못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K-포레스트라고 네, 합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제가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음. 완료, 완성, 네. 유일 이런 단어가 아주 막 팍팍 와서 가슴에 쌓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적인 효과, 국제적인 효과 이런 영향력, 선한 영향력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게 아까 유일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 네. 그리고 완성한 나라, 네. 완료한 나라.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 산림 녹화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80년대 초부터 우리가 UN FAO라고 그러죠. 세계 식량 농업 기구. 네. 이런 데서 대한민국의 산림 녹화 성공했다고 네. 평가를 이미 했고요. 네. 이외에도 뭐 레스터 브라운이라는 네. 플랜 B 네. 위기에 처한 지구라는 책을 쓰신 레스터 브라운 박사도 그 책에다가 뭐라 그랬냐면은 정확하게 정치를 했어요. 네. 대한민국은 산림녹화 성공 모델 국가다. 지금 대한민국 말고 앞서 말씀드린 많은 개도국들이 황폐된 국토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 네. 한국의 녹화 성공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네. 네. 한국을 보면은 우리가 세계를 녹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든다. 네. 할 정도로 그의 책에다가 자세하게 우리의 성공 사례를 좀 써놨고요. 네. 또 UNEP라고 그러죠. UN 환경개발계획이라는 거기에 사무총장이었던 아킴 스타인도 네. 한국에 와서 직접 우리가 대한민국 성공 사례를 보니까 네. 자신이 자부심이 들 정도로 한국의 산림 녹화는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이렇게 많이들 네.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그런 세계 그 여러 국제 기구나 또 저명한 석학들이
한국의 산림 녹화 사업을 제대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 아포코라고 있습니다. 아시아 산림 협력 기구라는 국제 기구가 있는데 이 아포코라는 국제 기구를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국제 기구를 설립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무국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엄청 많을 것 서울 같은데요. 그 여의도에 사무국도 있고요. 네. 이 아포코라는 아시아 산림 협력 기구 국제 기구가 이 개도국 주로 이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산림 녹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수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포코를 설립하고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것도 우리 산림 녹화가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정받는 건 참 행복해요. 그렇죠. 세계적인 석학자가 또 세계적인 유엔 환경 계획 이런 기구 또 아시아 산림 협력 기구 이런 세계적인 기구에서 세계적인 석학자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킴스타인도 하여튼 자랑스럽다 그랬습니다. 아우 정말 애국심이 차오르는 느낌이 이런 걸까요? 왜 우리가 외국하고 하는 경기를 보면 정말 소시민들도 다 애국자가 되는 느낌이잖아요. 제가 오늘 두 분 교수님들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애국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좋은 소식, 이 많은 고생해서 이룬 결과, 성공의 결과물들을 많은 국민들과 많은 제 주위 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이 산림 녹화 이후 우리 한국의 산림의 미래는 산림 미래의 과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국토녹화도 성공하고 울창한 산림도 갖고 있었는데요.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또 AI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많은 그 청년의 실업 문제, 또 코로나와 같은 그런 팬데믹 문제, 기후 위기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데 심각하죠. 모든 거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산림이라는 그런 자원이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일부는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답을 찾을 수 그렇습니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숲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게 바로 그런 국정 과제나 세계적인 위기 현상을 숲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우리의 이제 앞으로 미래의 과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산림에 대한 숲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국정 과제나 또 세계적인 이슈를 일정 부분 숲에서 솔루션을 답을 제공을 해야 될 게 앞으로 우리 과제입니다. 우리 현재도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학자나 또 임업인들이 활동을 해서 이런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좀 해 나가야 되겠죠. 답이라는 말이 아주 산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인류의 문제는 산에 있지 않을까, 산림에 있지 않을까. 유네스코도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해서 다시 또 궁금한데요. 우리 이경준 교수님, 이 유네스코 기록유산 제도, 유네스코는 알아도 유네스코 기록유산 제도는 또 뭘까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몇 건의 기록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했나요? 우선 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제도는요, 1992년에 유네스코가 처음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해두면은 소실되잖아요. 그렇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네스코가 나서가지고 유네스코 기구가 원래 교육 기구니까 이거를 세계적으로 수집을 해서 의미 있는 거를 발굴을 하고 이거를 등재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역사적인 문건들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고 이거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서 전 세계 국민의 인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제도를 92년에 처음 출발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이제 준비 기간이 있으니까
5년 후에 네. 1997년에 네. 훈민정음 해대본이 1호로 등재가 네, 됐습니다. 네, 뉴스 봤어요. 그거 여러분들 뭐 너무나 다 아시는 네, 네. 사건이죠. 네. 제 2호가 조선왕조실록, 네. 3호가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찍은 직지심체 요절, 네. 요게 3호. 네. 그 다음에 또 뭐 승정원 일기, 네. 동의보감, 네. 그 다음에 또 뭐 조선통신사 기록물, 네. 네. 이런 것들이 해방 이전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해방 이후에는 국제보상운동이라든지 뭐 KBS 가족찾기 운동, 아, 그다음에 그렇죠. 그것도 새마을 운동, 네. 그 다음에 4.19 학생혁명, 네. 그 다음에 농민혁명, 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네. 산림녹화 기록물, 네. 총 20건이 등재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니,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많이 알려야 되겠어요. 산림녹화까지.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산림녹화 우리나라에 물론 성공하고 네. 완성되고 유일하고 네. 이 산림녹화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그러면은 언제 됐죠, 이거는? 산림녹화. 금년 2025년 4월 10일 날 네. 유네스코 집행위원회가 네. 공식적으로 심의위원회 네. 추천을 승인을 했습니다.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산림녹화 기록물이 등재가 됐을까요? 지금 뭐 9년의 역사를 아주 희비애락을 다 거쳤는데, 교수님이 네. 함께한. 이거는 사실은 2013년에 네.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등재가 된 걸 보고 네. 우리 산림 관련 산림청 자체도 네. 우리 산림녹화가 세계적인 성공작인데 네. 이거 한번 등재하면 어떻겠느냐. 네. 산림청에서 아마 그랬군요. 아마 내적으로 네. 검토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이런 사업은 공문으로 돼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네. 모든 공문은 보존 기간이 법적으로 5년입니다. 그럼 이게 그러네요. 50년 전에 있었던 네. 사건이기 때문에 그 기록 어떻게 기록이 찾으셨어요? 없죠. 그래서 네. 산림청도 생각해보고 네. 기록물이 남아있지 않으니 이건 안 되겠다. 그러고 그냥 자체적으로 포기를 했다 그래요. 네. 뭐 기록이 남아있는 건 네. 아닙니다. 네. 네. 그 이후에 이무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산림청 퇴직 공무원들이 만든 네, 네. 이무연. 네. 이무연합이 한 네. 회원이 한 2,500명 정도 되는 네. 큰 단체인데 네. 여기에서 또 그 이후에 내적으로 한번 네. 그 회장 되시는 분이 네.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네. 기록물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네. 근데 2016년에 네. 산림정책연구회가 네. 지금 윤영균 회장님이 사실은 두 번째 네. 회장을 하시는데 네. 그 회장을 하던 3월 총회에서 네. 어느 분이 발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거 한번 수집을 해서 네. 한번 도전해보자. 네. 이게 발의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총회에서 박수를 쳐가지고 네. 우리 사업을 한번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보자. 2016년 6월 달에 네. 공식 명칭이 길어요. 네. 산림녹화 네. 유네스코 네. 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 산림녹화 녹화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 그 약자로 그냥 등재추진위원회 그러죠.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네. 이게 출발이 됐습니다. 네. 2010년. 그래가지고 네. 몇 분이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만들다 보니까 네. 누구를 위원장으로 모시겠느냐. 네. 근데 되게 그 산림정책연구회는 되게 산림청 출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추진위원회를 만드는데 네. 위원장을 누구를 모실까 그러다 제가 그때 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산림녹화 역사를 가지고 책을 한두 권 쓰고 네. 그다음에 KDI 용역을 제가 몇 권을 네. 산림녹화를 이미 해서 보고서를 몇 개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은 주전공이 산림생물학을 한 사람인데 네. 제가 산림 녹화 쪽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를 추진위원장으로 모시자고 이렇게 의견이 통일이 됐나 봐요. 네. 그래서 저한테 아주 연락이 막중한 왔는데 임무를 맡으셨네요. 제가 그때 벌써 9년 전인데 네. 퇴임하고 서울대 식물병원에서 이제 뭐 자문위원이나 뭐 남의사로 활동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기꺼이 수락을 한 게 제 여생의 마지막 보람된 일이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수락을 했죠. 네. 그래서 2016년에 출발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전국에서 우리가 30여 명의 산림청 퇴직 공무원들을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산 증인이죠. 산 그렇죠. 역사. 현장에 일하던 분들을 자기네들이 네. 기록을 남겼던 분이 네. 잘 알죠. 그래서 그분들이 30여 명을 모아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네, 했고요. 네. 이게 출발이 돼서 기록물을 많이 수집을 하는데 네. 문제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네. 지금 국내에 20건의 기록물이 등재가 되는데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대부분의 기록물은 네. 이게 정부나 네. 지방자치단체나 기념사업회나 후원회가 네. 이미 예산을 책정해 놓고 네. 아니면 기록물이 어느 정도 수집된 상태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네. 기록물이 하나도 없고 네. 후원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네. 정말 무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2년 동안에 네. 성금을 모았습니다. 네. 17번 모아가지고 1억 2천만 원을 모아서 그 예산으로 네. 추진위원들이 현장 출장을 가면 네. 거마비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네. 조건이 있습니다. 네. 기록물을 찾아서 이게 우리가 심사를 해서 등재 가치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그날은 한 거마비를 주고? 3, 4만 원 정도 거마비를 준다. 그거는 이제 휘발유값하고 네. 뭐 고속도로 통행료 정비값도 안 돼요. 아니 자료가 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예. 곳도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1년 동안 모아서 3,600건을 모았어요. 네, 아유 고생하셨네요. 그래서 2017년이 됐는데 네. 지금 돌아가신 이원열 씨라고 네. 이분이 초대 국립수목원장을 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사무국장을 하시면서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제 생각은 아니 우리가 반세기 동안 한 사업인데 기록물이 새마을 기록물이 22,000건을 등재했거든요. 네. 우리는 10,000건이 돼야 되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해보자. 믿자 본전했냐. 그래가지고 3,600건에 도전을 했다가 떨어졌어요. 아, 네. 그때 채택이 된 게 4.19 혁명하고 그다음에 농학 농민혁명이 아주 이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유명한 사건이 올라오니까 우리는 세 번째, 네 번째로 떨어졌어요. 네, 준비 기간. 예, 근데 이제 준비간도 짧았고 기록물이 부족했는데 네. 그럼 우리가 왜 떨어졌냐? 네. 이제 반성하기 위해서 네. 물어봤더니 너무 정부 주도 기록물만 있고 오. 이게 민관 협동 사업으로 했다 그러는데 네. 민간 기록물이 부족하다. 네. 이게 지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들 분발해가지고 네. 산림과 산림계 아까 내가 예전에 산림계 군대, 말씀을 성군계 드렸잖아요. 뭐, 네. 이쪽을 그렇죠. 한 1,500건 이상 네. 추가 수집을 해서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2023년까지 10,000건 이상을 모았습니다. 아, 네. 자료 많이 모으셨네요. 그동안 시간이 많이 거마비도 안 지났으니까. 주는데. 예. 그래서 네. 2023년 3월에 네. 국가유산청이 바뀌었어요. 문화대청 이름이 네, 네, 바뀌었는데 그렇죠. 국가유산청이 네. 새로 신청을 받는다 그래서 네.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네. 9,619건 이제 코드화되고 어느 정도 정돈이 된 정리가 것만 네.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게 2023년 5월에요. 참 국내 통과가 된 게. 참 지난한 시간이 예, 여기서 있었네요. 거의 만 7년 만에 네. 일단 국내 통과가 됐고요. 네, 네, 국내. 그다음에 네.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또 자문위원을 통해서 내용을 좀 보완하고 영문 번역이 끝나서 2023년 11월 말에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이 됐어요. 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의 심사를 거쳐서 2025년 4월 10일 날 네. 파리에서 발표가 된 겁니다. 아, 이거 국가적인 9년이 걸렸죠. 국가적인 자랑이고 영광인데 예. 이렇게 산림청 공무원 출신 이모회 산림정책연구회 이런 학자들 이런 네. 분들의 노력으로 네. 국가적인 영광을 네. 얻었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 그 30여 명의 추진위원들이 전부 다 네.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한 겁니다. 훈장 받으셔야겠는데요. 대통령 표창 받으시고 훈장 받으셔야겠는데요. 예. 네, 이렇게 이 귀중한 한 건 한 건의 그 기록물들, 네. 이 자료들 얼마나 이 산림정책연구회 회원님들의 네. 땀과 눈물이 네. 들어있을까. 그래서 이 지난한 세월 동안 네. 국내에서 인정받고 해외 유네스코에서 또 네. 인정받고 등재까지 되고 윤영균 네. 회장님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등재 과정에서. 선배님들 고생했었죠. 네, 지금 네. 이렇게 말씀하신 어려움을 조금 더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벌써 기간이 9년이라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이 뭐 이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어서 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작할 때는 자금 문제도 있고 네. 또 1차 신청을 했는데 뭐 3,600건 갖고 하다 보니까 네. 1차 탈락을 했어요. 네. 그때 조금 전에도 설명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1차 때는 주로 공문서 위주로 네. 공공에서 국가나 지자체 문서 위주로 기록물을 수집을 했는데 2차 때는 그런 것을 이제 거울 삼아서 네. 경험으로 주로 민간의 자료들, 개인이나 또 산림조합, 또 기관 단체 이런 데의 기록물들을 많이 모아서 1차적으로는 이제 성공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2020년 초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활동하기 그 다음에 좀 힘드셨겠어요. 이것 때문에 네. 우리가 활동하는데도 어려웠고 또 심사가 중단이 됐어요. 네. 그래서 또 한 2, 3년 시간이 또 지났던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이 기록물이 전국에 분산돼 있다 보니까 네. 뭐 3, 40명의 활동 요원들이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벌써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전국이지, 그렇죠. 개인이지, 그렇죠. 단체이지, 다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 관공서 기록물이 있지. 그러니까 모으는데도 굉장히 힘들고요. 첩첩산중이네요. 또 어려운 단순하게 게. 그걸 모은다 그래서 네. 그거를 다 그 등재 그렇죠. 신청하는 게 아니라 또 한 건 분류해야죠. 한 건 다 분류해야죠. 네. 가치 판단을 또 해야 되거든요. 전문가들의 이게 같이 판단.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추진했던 그 네. 본부장님들이 네. 일일이 한 건 한 건 네. 이거를 등재 신청할 가치가 있느냐 네. 없느냐를 다 판단해서 네. 최종적으로 모인 게 이제 네. 9,619건이거든요. 설명만 들어도 숨이 차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어요. 오랜 세월 동안에 네. 방대한 자료를 네. 분류하고 정리하고 분석해서 네. 신청 자료를 만들 때까지 네. 아마 무진 고생들을 많이 하신 그런 네. 경험이 있습니다. 그 9,600건 인쇄한 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겁니다. 요게 지금 이게 다 9,600건을 묶어놓은 건데 아, 네. 요걸 좀 찍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게 9년여에 걸친 네, 여기 제목이고요. 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보이나요? 네. 네, 이렇게 좀 잡으시고. 자랑스러우시면서도 가슴 한편이 뭉클하시겠어요. 안에 거 한번 잠깐 네. 보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을 좀 잠깐 하시죠. 네. 네,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일단은 엑셀 파일로 다 정리를 네, 한 건데요. 그 문서마다 네. 이 제목과 네. 또 생산 연도와 네. 그거에 따른 분류, 네. 또 생산자, 뭐 이런 지금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네. 또 그거에 대한 간략한 내용까지를 이렇게 네. 일단은 제가 한 자료화를 다 한 네, 겁니다. 한 곳만 한번 읽어볼게요. 네. 산림청 자료, 예. 네, 현신교 박사, 네.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수원에 있는, 네, 그리고 1968년도, 그리고 시험연구 병해충에 관한 네, 분야하고 제6차 세계산림대회에서 현신교 박사가 우리나라 잣나무 털노병 피해 실태에 대하여 발표한 자료. 네. 이것을 전국 다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관공서, 단체, 개인 이런 자료들을 다 수집하셨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여기 또 한 건인데 네. 이게 전체가 9,619건이라는 이 거죠. 한 건 자료도 많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다 또 가치 판단하시고 네. 분류하시고 정리하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거가 네. 9,600건 한 건 한 건을 아. 이렇게 저거는 건으로 이제- 모아서 네네. 번호를 시리즈로 붙여놓은 거라 아, 네. 지금 생산 기관별로 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아. 뭐 영림서 이렇게 분류해 놓은 네. 겁니다. 저는 이 책자는 많은데 저 서류들은 뭘까? 네. 저 초록색, 푸른색 저 서류들은 뭘까 궁금했었어요. 근데 좀 이 자료들이 이 다 들어있는 자료를 거군요. 다 표지만 네. 카피를 해서 네. 다 갖고 있는 하나 좀 겁니다. 네.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 볼 수가 한번 있습니다. 꺼내서 소리가 나중에 좀 왜서 따로 찍으셔도 돼요. 네네. 이 자료 감독님 이건 따로. 이제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네. 연본이고 요거에 대해서 이걸 좀 예, 카피를 하셔서. 요거는 네. 갱신 대장, 요거는 세상에, 경영 계획서, 세상에. 예, 이렇게 네. 되는 거고요. 요 하나만 표지를 볼까요? 네. 요거에 대해서 야상을 산림
이게 요거는- 그때 당시 그 글씨, 그 직원의 예, 예, 아니요. 요거는 이제 새로 작성을 한 2017년 건데, 이성상 이 문서에 대해서 평창 아, 국일임. 평창 북일인 관리소장이 만든 네. 문서이고, 네. 분야는 조림이고, 또 이 강원도 진도. 인제 진구에 대한 영림 계획부에 네. 대해서 조림 갱신대장, 네. 조림을 어떻게 어디다가 했는지, 네. 무슨 수종으로 했는지에 대한 와, 이건 그때 당시 진짜. 요건 그 당시 네네. 그거죠. 1960년대, 70년대. 그 당시에 이거 작성했던 직원이 보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이런 자료를 하나하나 다 찾아서 네. 했다니. 자기 자신도 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에 일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직원도. 네네.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네. 이 기록물을 보존하는 것은 보존을 했지만 네. 앞으로 그 기록물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가 우리의 과제인데요. 네. 활용을 하자면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쉽게 이 자료를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네. 국립세종수목원 안에 네. 국토녹화 기념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개원할 예정이고 네. 국토녹화 기념관 안에다가 네. 산림녹화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기념관 전시관을 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그 자료를 쉽게 볼 수가 있는 보고 거죠. 활용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전시관이기 때문에 네. 일차적인 목적은 전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의 기록물을 전시를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가 기록물, 네. 국가가 생산한 기록물을 수장고에다가 일단은 보관하는 게 첫 번째 작업이 되겠고요. 이 전시뿐만 아니라 이 기록물들을 전국적으로 이 순회를 해가면서 전시를 해야 되는 게 지금 과제인데 이것을 직접 전시관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이것을 전체적인 기록물을 디지털 아카이브라 그럽니다. 그 작업을 해서 인터넷상에서도 기록물의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앞으로의 과제고요. 주기적인 이제 전시회나 또 이거에 대한 학술 토론회나 심포지움이나 이 산림녹화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게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그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이런 경험, 이런 연구 자료 전수해 주시고 나아가야 할 목표를 잡으시는데 그러면 이런 산림정책 연구에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래 역할은 또 무엇일까요? 이제 등재가 바로 이제 우리의 활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시작입니다. 산림녹화 기록물이 생산 기관으로 보면 대부분이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것도 있지만 많은 양이 각 지자체가 생산한 기록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 곳에 다 모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도별로 아마 그 자체적인 도별로 전시관을 꾸미거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할 때 저희 산림정책연구회가 그런 각 지자체가 하는 활동을 도움을 줄 수가 있겠고 또 저희는 각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그런 전시 활동을 하는데 또 도움을 줄 계획이고요. 이 국토녹화 기념관뿐만 아니라 이 산림 분야의 각 도별로 전시관이나 박물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박물관에서도 이 산림녹화 기록물에 대한 기획 전시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유사한 뭐 사방공원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산림녹화 기록물을 전시 활동하는데 우리가 좀 도움을 주고 협력을 해서 같이 그런 전시회를 가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9,600건을 모으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발굴하지 못한 기록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그 지난 한 2, 3년 동안
한 500여 건을 추가적으로 발굴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도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 산림녹화 기록물에 관련되는 것을 네. 더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이제 그 비록 추가 발굴한 기록물은 유네스코에 등재는 되지 않지만 네. 우리 국가기록원에는 국가 지정 기록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국가기록물로 네. 다시 또 재등재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산림녹화 유네스코 네. 등재 추진위원장 서울대학교 이경준 교수님 그리고 한국산림정책연구회 윤영균 회장님 모시고 대한민국 산림녹화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회장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으십니다. 네, 목표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씀에 저도 네. 가슴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산림녹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장이신 이경준 교수님 그리고 한국산림정책연구회 윤영균 회장님 모시고 대한민국 산림녹화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 하셔야 됩니다. 목표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 가슴에 울림이 되어 저에게 네. 도착을 했어요. 네. 정말 많은 일 살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경준 교수님, 산림녹화란? 산림녹화란 나라 지킴. 네, 나라 지킴.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해주세요. 예, 지금 전국의 산이 울창한데 네, 쓸만한 나무는 없다. 이런 얘기들을 누구나 다 합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하나의 변명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 200년 이상 산림이 황폐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우리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산림 토양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1000년 이상이 걸린다고 그래요. 네,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흙이 깊어지고 양분이 축적을 1000년 이상 걸리는데 산림이 황폐하는 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납니다. 홍수가 나고 폭우가 쏟아지면 그 흙이 씻겨 내려가죠. 네. 그러면 비옥한 흙이 없어지면 바위가 노출되면 네. 그 흙이 다시 만들어지는데 500년, 1000년이 걸려요. 그럼 우리나라는 200년 동안 산림이 황폐했기 때문에 네. 산림 토양이 아직 외국의 선진국 수를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60년대에 산림 녹화를 할 때는 네. 홍수와 가뭄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나무를 심은 거지 네. 목재를 생산하려고 심은 게 아닙니다. 급한 대로 네. 빨리 자라는 속성수, 뿌리를 빨리 뻗는 아카시나무 네. 이런 걸 심고 보니까 지금은 쓸만한 나무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목재용으로 심은 게 아니고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아카시아 같이 생활력이 강한 나무를 심은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목재 가치가 없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목재 작업률이 한 16%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 84%를 수입을 하는데 우리는 임업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 뜻은 열대지방의 평지에서 나무가 자랄 때는 굉장히 빨리 자라고 비료를 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산은 이렇게 경사가 심하고 봄, 가을에 가물기 때문에 이런 경사지하고 그다음에 흙이 토심이 낮은 곳에서는 나무 생장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네. 그래서 열대지방이나 선진국의 평지에 자라는 나무하고는 생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산에서 목재 생산을 위한 그런 그 경제적인 기능은 우리나라에서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고요. 대신 공익적인 기능, 그러니까 자연을 환경을 보호하는 기능,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 나무가 우거지면 수자원 확보, 그다음에 토양 유실 방지,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방지, 그다음에 기상 완화, 그다음에 뭐 국민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기여하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숲은 목재 생산보다는 공익적인 기능과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기여하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아람들이 목재를 생산하기는 어렵다고 보시고 네.
우리 선배들이 쓸모없는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우선 국토 녹화, 토양 유실을 방지해야 되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는 네. 그런 나무밖에 심을 수밖에 없었고 목적이 달랐던 이것이 거죠. 반세기 네. 이상 100년 정도 지나서 네. 토양이 비옥해지면 그때 네. 가서 비로소 목재 네. 수종을 심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나무를 잘못 심었다고 네. 그렇게 네. 야단치시지 말고 네. 그 당시로선 최선의 노력을 했다. 네. 이런 걸 국민들이 인정해 네.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답니다.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윤영균 회장님, 네. 나에게 살림 녹화란? 우리가 산림녹화는 사실 뭐 어머니 품과 같은 네. 그런 곳입니다. 네. 산림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산림녹화를 성공했던 것은 민관이 협력해서 이루어낸 성과였거든요. 네. 앞으로 우리가 우리 산을 지키고 또 우리 후세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네. 국민들의 참여나 관심 없으면은 네. 이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녹화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림 녹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장이신 이경준 교수님 그리고 한국산림정책연구회 윤영균 회장님 모시고 대한민국 산림녹화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미래 세대에 우리의 소중한 경험, 자원 많이 전수해 주십시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은 삼터다, 일터다, 쉼터다. 산에서 소득과 보람을 얻는 길을 안내하는 한국산림아카데미 재단의 윤은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